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뉴턴 역학과 다른 역학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턴 역학은 뉴턴이 만든 뉴턴 운동 3법칙,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역학 체계를 편하게 기술할 방법으로 벡터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왜 운동 법칙을 만든 것일까요? 뉴턴은 티코 브라의 업적을 계승한 케플러가 만든 법칙들을 정량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케플러가 만든 법칙들은 그저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추측한 것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뉴턴은 중력 법칙을 만들어 행성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 역학에서 사용하는 변수인 XVA로는 도저히 행성의 운동을 분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전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체계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회전역학은 세타, 오메가, 알파 등의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축 주를 회전하는 강체나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위치는 어떤 기준선에서 물체가 떨어진 각을 의미합니다. 각 변이는 각 위치의 변화량이겠죠. 각 속도는 단위 시간당 각 변이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속도는 벡터라는 점입니다. 각 속도의 크기는 dt분의 d 세타이고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각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각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각가속도의 정의는 dt분의 d 오메가 벡터이므로 각가속도 역시 벡터입니다. 이제 회전역학에서의 변수와 기존 변수와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접선 방향 미소 변이 dx는 미소 곽변이 d세타와 dx는 r d세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변을 dt로 나누게 되면 vt는 r 오메가라는 식이 나오고 이는 접선 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입니다. 양변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a는 r 알파인의 각가속도와 접선 가속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제 회전역학에서의 변수는 다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쉽게 운동을 기술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전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토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크는 R 크로스 F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토크의 크기는 RF sin 세타로 결정되고 방향은 위치 벡터와 힘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토크는 회전역학에서 뉴턴 역학의 힘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토크의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보면 토크는 mr제곱 알파 z햇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mr제곱을 물체의 관성 모멘트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토크는 i알파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토크는 뉴턴 역학에서의 힘과 대응되고 관성 모멘트는 뉴턴 역학의 질량과 대응됩니다. 강체는 매우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뉴턴 역학에서의 개념인 힘을 이용하게 되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강체의 회전운동을 분석할 때에는 토크와 관성 모멘트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강체에 작용하는 총 토크를 타우 토탈이라고 하면 강체의 각가속도는 타우 토탈은 I 엑시스 알파의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강체의 축 주위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각 입자의 관성 모멘트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 이는 적분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강체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역학으로 분석해보죠. 운동에너지의 식은 시그마 2분의 1 mi vi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변형하면 시그마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입니다. 고정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강체의 운동에너지 식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입니다. 토크와 힘과의 연관성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는 각운동량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각운동량은 위치 벡터와 운동량 벡터의 벡터 곱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토크는 각운동량과 RC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뉴턴의 제2법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힘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듯이 토크는 각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이제 강체의 각운동량을 계산해 봅시다. 강체의 각운동량은 아래의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회전축 중심의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회전운동의 개념이 집약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물체를 원뿔 안쪽에서 V의 속력으로 던지면 유효 포텐셜의 개념을 사용해서 물체는 원뿔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이제 최저점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가능한 풀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에 접선 방향 힘이 없으므로 최저점의 속도와 최고점의 속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풀이는 중력과 수직항력 모두 Z방향 토크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 감안하여 Z방향 가운동량 보존을 적용하면 최저점의 반지름이 더 작다는 점에서 최저점의 속력이 더 크다는 풀이입니다. 두 풀이는 서로 상충되는 풀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풀이일까요? 답은 두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논리적 오류 없이 정확하게 서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풀이에서는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접선 방향 힘은 없지만 물체는 위에서 봤을 때 찌그러진 모양의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짜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수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았을 때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속력은 최저점에서 최고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회전 역학을 이용해서 뉴턴이 증명한 케플러의 행성운동 3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원 법칙입니다. 행성은 항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려면 궤도 방정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궤도 방정식은 중심력을 받는 입자의 궤적을 각 위치에 따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나타내는 것인데 역제곱 인력장에서의 궤도 방정식을 풀면 타원 궤도식과 똑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운동량 보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면 가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중심력은 물체에 토크를 주지 않으므로 가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가운동량 보존 법칙의 다른 이름은 면적 속도 일정화 법칙인데 이는 면적 속도가 가운동량과 거의 동일한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은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학체계인 유체 역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체, 기체와 같이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운동을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 유체의 질량 분포가 달라지는 데다가 유체는 무수히 많은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자 사이 힘 관계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압력은 유체가 용기의 벽을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압력을 사용하면 유체가 받는 알짜힘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이 h인 유체가 작용하는 압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압력은 무게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이를 변형하면 밀도 곱하기 높이 곱하기 중력과 속도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는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밀도는 물체의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물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유체 역학에서는 질량 대신 밀도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질량 분포를 모르더라도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밀도를 사용하면 물체가 받는 부력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피 V인 물체가 밀도 ρ인 유체 속에 들어갔을 때 물체가 받는 부력은 ρVg인데 이를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합니다. 부피 V의 정육면체가 유체를 잠겼을 때를 이용하면 이를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육면체가 아닌 물체에 대해서도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성립할까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물체를 무수히 많은 미소 기둥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둥이 받는 힘을 적분하게 되면 정육면체로 증명할 때와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유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 유체의 개념을 소개할 건데요. 이상 유체는 유체의 점성이 없고 응집력과 열전도 능력이 없습니다. 유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이제부터 이상 유체를 가정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유체가 알짜힘을 받지 않을 때 나가는 유체의 양과 들어오는 유체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이용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단면적과 속도의 곱이 일정하다는 내용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식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외부 압력과 유체가 흐르고 있는 높이와 속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의 특성을 아주 잘 이용한 원리인 사이펀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펀의 원리는 사이펀 장치 내에서 유체가 특정 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용기 내의 유체가 모두 관을 따라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용기 내 유체의 수위가 관의 높이보다 높아지면 압력 평형을 위해 유체는 관을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간 유체는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서 유체와 유체 사이에 진공이 생깁니다. 그 진공으로 나머지 유체가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용기 내의 유체가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 실내로는 변기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유효 포텐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효 포텐셜은 물체의 반지름 방향 운동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개념입니다. 물체의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v로 나타낼 수 있는데 2분의 1 mv제곱을 반지름 방향과 지름 방향으로 나누면 2분의 1 mr도제곱 플러스 2분의 1 mr제곱 세타도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E는 2분의 1 mr도제곱 플러스 2분의 1 mr제곱 세타도제곱 플러스 v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 mr제곱 세타도제곱 플러스 v를 물체의 유효 포텐셜로 정의합니다. 유효 포텐셜의 개형을 그린 뒤 총역학적 에너지를 표시하면 물체가 어떤 범위에서 운동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